그 칼 마르크스가 꿈꿨던 세상이, 그런 사회주의 세상이 프레드릭 제임슨 이야기는 아직 시도된 적도 없고 그런 사회가 지금 실현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회를 표방한 국가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칼 마르크스 꿈꿨던 그런 공산 사회는 성숙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회에서 수입을 얻었으면은 그 수입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 사회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는 아직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고, 프레드릭 제임슨이 정말 아주 촌철살인의 말을 하잖아요. 지금 사회주의라 표방한 국가들은 단지 국가 자본주의였을 뿐이다. 국가적인 자본주의였을 뿐이지 공산주의가 아니었다. 사회주의의 생산 야식이 실현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너무나도 통렬한 거 통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회주의 공산 국가가 건설되려면은 개개인의 성숙이 있지 않은 한 그런 국가는 환상에 불과하다. 불교로 말하면 불국토가 이루어지면 그 사회가 바로 이상적 공산사회가 될 것이다. 근데 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구석에 있는 순간 공산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그런 공산사회를, 진정한 공산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이 제도만 바꾸는 공산사회가 된다? 그건 단지 집단 자본주의라. 불국토와 공산국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재명 씨가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정말 본인의 언어로 아주 이런 표현을 써서 참 감동했습니다. 그런 성숙한 인간들이 하는 성장을 포용 성장이라고. 뭐 이재명 씨의 말씀인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학자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포용 성장이라는 말을 듣고 참 좋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장의 결과물들을 공평히 나누는 것이 포용 성장이랍니다. 그것이 공산국가죠. 그래서 그 이재명 씨가 공산국가 만듭시다라고 욕을 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포용 성장이라고 딱 이제 밝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지금 북한이 공산국가입니까? 어? 아니 뭔 천재 왕국이 왕국. 공산국가를 표방하는 게 왕국이지. 김실과 왕국이. 그래서 프레드릭 제임스 어떻게 통렬하게 관찰해냐면 아직까지 사회주의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인류애가. 나는 그 생각 못 해봤는데 프레드릭 제임스에게 아주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뒤통수를 딱 많이 넣더라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체계가 있다고 전제해버렸잖아. 근데 아직 없었다 이 말이요. 그런 사회 없었다. 그냥 국가적 자본주의가 있었을 뿐이다. 그 프레드릭 이제 그 철학자가 말한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한 번도 제대로 실현이 된 적이 없다. 이제 다 국가 자본주의였다.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음, 되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음,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음, 어 저거는 제대로 된 사회주의가 아니었어 하면서 약간 선을 그어버리고 음. 이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라는 이제 이상 사회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제 권력의 횡포를 부렸을 때 어떤 참극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반성적 태도가 좀 결여돼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자, 거기 제가 그 제임슨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와 감동 받았던 것이 어떤 거냐면은 이게 간과를 한 거죠. 그 칼 마르크스 꿈꿨던 사회주의는 뭐냐면은 칼 마르크스가 그 당시의 자본 사회를 비판했던 것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뭘로 보고 있다? 물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물화. 사물 물자 모든 것들을 고정적으로
어떤 고정적인 실체로 사물화 시켜가고 있어서 모든 사회가 다 자본주의가 병들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물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본론의 그 해설서들을 보면 토끼 3마리가 있다. 거기에다 가치를 매긴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토끼 3마리가 한 마리는 철수, 한 마리는 영이, 한 마리는 뭐 숨이라고 한다면 다 각각의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물화를 시켜버리면은 야 토끼가 3마리라 이 말이야. 그렇게 문화를 되어서 모든 것들을 가치를 가격으로 매겨버리고 그렇게 된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회가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모든 것들 돈으로 가치를 매겨버리고 그것이 합리적인 사회라고 하고 있지만 그 물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는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통찰한 것이거든. 그래서 그것 해체를 시켜버리자 라고 하는 것이 공산국가의 뿌리인데 지금까지 실행되었던 소련이나 뭐 중국이나 뭐 북한 보고 있으면은 그 물화를 해체시켰냐 이 말이죠. 물화를 해체시켰다는 어떻게 그 함부로 생명을 갖다가 다루고 인권을 함부로 다루고 그렇게 이런 거잖아. 공산사회의 어떤 사상은 대단한 것이야. 거기 따르지 아니하면 넌 죽이겠다는 거잖아. 공산사회라는 말 자체를 물화를 시켜버린 거야. 칼 마르크스가 제일 싫어했던 거야. 물화시키지 말아라. 물화가 되어가는 사회가 안 좋은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공산사회라고 하는 걸 갖다 물화를 시켜버렸다고. 그래서 그거 안 따른 자 다 죽여버리자. 뭐 이따위 행동한 것 아닌가. 칼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물화에 대한 이야기를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만약에 이해를 알았을지라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모르는 척할 수도 있고 그 지식인들이. 그래서 그 프레드릭 제임슨이 그 사회주의가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사회주의가 있다라면 그 물화를 시키지 아니하는 사회는 불보살이 사는 사회라. 물이라는 것이 금강의 상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는 게 모든 걸 갖다 상으로 개념 지어져 버렸다. 그 사회를 다 빠자라고 하는 것이 칼 마르크스고 그렇게 뭐 신은 죽었다게 어떤 개념에 대한 타파 그것이 니체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사회를 만든 것이 사회주의라. 근데 말만 사회주의고 자기 공산사회라는 걸 잘 물화시켜가지고 자기 권력 기반을 삼고 있잖아. 김정은이 같은 어떤 그런 조직이 어떻게 물화가 안 된 사회라. 그래서 그 프레드릭 제임슨의 그 통찰은 정말 저 뒤통수를 제대로 한번 시원하게 맞은 것 같아요. 사회주의는 실현된 적이 없다. 물화에서 벗어난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본 적도 없다. 정말 우리 조직이 사회주의자들이 알까 싶어. 스님은 이제 이재명 이제 그 당대표를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가 물화된 욕심이 있는 부정부패한 사람인지 아니면 맑고 깨끗한 사람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좀 궁금하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세 분 보살님들 이재명 씨 물화 됐어요 안 됐어요? 이재명 씨 물화 됐다 안 됐다 OX 거기 이제 이거 MBC 토론에서 거기 OX하더만 자 OX 아니면 세모 아니 O요? 아니 그렇게 이제 이재명 씨 좋아하는 것 같더만 자 세모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재명 씨를 응원을 하냐면요 제 이야기는 그나마 덜 물든 사람을 응원한다. 물화해. 자, 물화해가 다 해결된 사람은 그 사람 불러서 우리는 부처라고 하죠. 그 물화된 것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행자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윤회를 하고 있는 현상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물화가 되었기 때문에 물화의 에너지로 윤회를 해요. 신은 죽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물화가 끝난 건데, 니체의 신은 죽었다의 의미를 알 물화가 끝난 건데 그것을 해탈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데가 지금 욕계 욕망에서, 그래서 욕계 새끼 보면 3계 화택이라 불난집이라고 하잖아요. 야, 불난집이에요, 불난집.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그 구덩이에서 조금 나가려고 애쓴 선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정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처님 같은 분 한두 분 빼놓고는 다 물화된 존재들이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 물화된 존재가 물화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자들, 진심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수행자라고 한다. 그 진심이라면은 실존을 아는 사람이라 본다, 진심이라면. 이제 완성이 되면 물화가 끝났겠죠. 그렇다 봤을 때 내가 볼 때 이재명 씨 이제 말씀하신 것 들으면은 중생이기 때문에 물화된 사람이다. 하지만 그 물화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실존 아는 사람이라고 나는 판단해요. 세상에는 실존을 모르는 사람과 실존을 아는 사람 둘로 나눌 수 있다라면 실존을 아는 사람들은 방황 끝나 있거든요. 나는 이재명 씨 정도가 된다라면은 일단 물화는 되어 있는 중생일지 모르겠지만 방황하지 않는 중생이다. 왜? 항상 지금 이야기에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완전하고 완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이야기하지 말자고, 다 부족하니까. 근데 항상 지금 여기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려는 사람은 확실하니 나는 일단 실존을 아는 사람의 집단을 나는 듣고 싶다. 근데 또 그 중에서 쉽게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들, 저도 지금 거기서 못 벗어난 상태예요. 민감한 문제가 드러나면 저도 감정을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재명 씨는 어릴 때 뭐 방송에서 나왔지만 초등학교 나오고 중고등학교부터 계속 공장생활 하면서 막 무시받고 막 그랬겠잖아요. 배고프고. 그리고 지금 정치인 돼가지고도 엄청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이재명 씨 표정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승화를 봤다. 내가 당했으니까 이 기가 끝나면 더 이상 복수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 고통 자체를 어느 정도 승화한 모습을 나는 봤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한대동하지 않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 봤을 때 나는 모든 인간들 다 수행자로 나는 놓고 보는데, 나는 이재명 씨가 수행자로 봤을 때 괜찮은 수행자다. 자, 이재명 씨가 다 과거를 다 턴다. 물론 흠집이 있겠지. 근데 만면 스님 털면 흠집이 없을까? 근데 현재 지금의 모습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봤을 때 나는 이재명 씨 괜찮은 수행이라고 본다. 자, 두 번째, 기본소득을 한다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부작용이 무엇인지 그런 거 이야기하면 무조건 기본소득만 이야기한다. 이거 어찌 된 것이냐? 좀 디테일한 문제점, 해결책이 이야기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가 변화하는데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변화의 물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의 물결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물론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사회가 변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똑같은 말인데요. 어떤 말을 할 때는 총론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강론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강론을 이야기할 때
강론을 말하지 못하면 허물이거든요. 근데 총론을 이야기할 때는 총론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발언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안에 부딪히면은 이재명 씨가 강론을 이야기할 사람, 안 할 사람이 아니죠. 총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총론. 우리가 뭐 농본주의에서 산업사회로 갈 때 우리 산업사회로 간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맞춰야 될 것이다라고 막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라면은 그 디테일한 것은 땅값 어떻게 할 것이냐. 막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는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다. 뭐 그렇게 뭐 이야기했을 거잖아요. 그때도 어떤 선제식이. 그런 것처럼 그 지금 뭐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사안에 부딪히면 또 많은 말을 하겠지만 총론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다. 우리 도예가 목사님 뜻도 그렇고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존을 아는 사람에게는 인류라는 말도 단어고 단어 고정해서 고정된 개념으로 떠올리고 그래서 어떤 거창하다 이런 어떤 반응부터 일으키고 그 단어가 고정돼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물화를 일으키는 잘못된 신념? 네, 인 것 같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신체가 의지의 표상화라고 했나요? 의지의 신체화? 의지 표상의지 신체화 다 이야기했죠. 신체화되었고 그 표상화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60조개의 세포 자체가 그 표상이죠. 표상, 물화동 표상. 네. 그 전에 하염없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스님께서 그러셨는데 인간으로 태어나도 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일까 하고 그것도 한참 동안 화두였던 것 같아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먹잇감 구하려고 생긴 거잖아요. 잡아먹으려고. 코라는 것이 이제 냄새 맡으려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입도 이제 맛보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인가 보려고. 침샘이라는 것은 그 고기를 씹을 수 있도록 침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살생 도구로 난 거잖아요. 그죠? 드라큘라가 본능적으로 피를 빨지 아니하면 죽는다라는 것이 맞는 전제라고 한다라면은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쩌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고기를 통째로 씹어 먹잖아. 드라큘라는 친구로 할 줄 알면서 우리 생긴 것 자체가 살생하려고 생겨난 모습이잖아요. 뱀은 뱀대로 생존하려고, 사자는 사자로 생존하려고, 개구는 개구로 생존하려고, 우리는 우리대로 생존하려고 그렇게 생존하려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존하려고. 그렇게 생겼는데 그 까르면 없겠어? 그러니 이 인간 몸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도 안 부끄러워한다면 그거 통찰이 안 된 거야. 내가 누구를 갖다 죽이려고 칼 들고 있다. 이 모습이 부끄럽지 않아 하겠어? 근데도 나는 칼 들고 있는 까르마 키퍼. 그럼 항상 부끄러워하고 참여하고 다지나 안 그런 사람은 태어나고 싶다는 소원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없이 부끄러워야지. 한없이.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부끄러움이라는 요소가 선법이에요. 선법. 무참 무게 부끄러워하지 않음이 불선법이고 선법이라는 건 실상이라는 거야. 실상. 불선법 환상이고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면은 뭔가 물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화라는 이야기를 한 마르크스가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모르겠는가? 이미 다 통찰을 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한 거예요.